자, 방금 설명했던 내용을 잘 기억합시다. 우리가 현재 이렇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이거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거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절대값하고 제곱하고의 특성 중에서 우리가 굳이 제곱을 쓰는 이유가 뭐지? 라고 질문한다면 사실은 나는 편차를 구하지 않고도 분산을 구할 수 있다가 제곱의 특성이에요. 그게 가능할까? 예, 바로 보여드립니다. 정리해주면 이제 vx는 n분의 1 곱하기 i는 1부터 n까지의 xi-m의 제곱이잖아요. 그 선생님이 이걸 살짝 전개해봤어. 그랬더니 i는 1부터 n까지의 첫 번째는 xi에 대한 제곱이 되죠. xi에 대한 제곱, 요거는 중괄호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의 x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m제곱이잖아.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준다면 i는 1부터 n까지의 xi에 대한 제곱 설명할 수 있겠고, 요것은 결국 2m은 i가 아니니까 밖으로 나가죠. 상수처럼. 그러면 마이너스 2m의 n분의 1, 그 다음에 i는 1부터 n까지의 xi다 설명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여기는 n분의 1 곱하기 요 m제곱이 몇 번 쌓여? 그러면 n번만큼 쌓여. 그러면 이것을 얼마다? n 곱하기 m제곱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랑 지워지겠네? 그럼 얘가 뭐야? 평균. 그쵸? 그러면 요건 뭐야? 라고 해보면 이거는 x에 대한 제곱의 평균 이 뜻이죠. x제곱의 평균. 얘는 뭐야? 그럼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이네? 예, 그럼 마이너스 m제곱. 자, 그러면 용어를 한번 통일시켜 볼까? 그러면 이게 뭐에 관한 평균이야? x에 관한 평균이잖아. 맞아요. x에 관한 평균이니까 요걸 2x에 대한 전체 제곱이다 라고 바꿔주면 되겠구나 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분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위력. 나는 뭐 할 수 있다? 바로 기본적으로 편차를 구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x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뺄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 라고 질문하는데 아까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만약에 2, 3, 4에 관해서 분산 구해줘 라고 했을 때 우리 분산값 얼마 나왔냐면 3분의 2가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편차의 제곱을 통해서 풀었지만.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거 평균 얼마야? 그러면 3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거 말고 지금 배웠던 걸로 한번 써먹어 보자. 그쵸? 그렇다면 분산은 뭐야? 라고 하면 3분의 이 별량들의 제곱의 평균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거기서 실제 평균인 3의 제곱을 빼달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한 순간 3분의 4 더하기 9 더하기 16 마이너스 9 이게 되는 거고요. 합쳐주면 25니까 이건 3분의 29 3분의 29 마이너스 9는 3분의 27 정리하시면 바로 3분의 2다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 똑같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차를 구할 때 별량이 n개면 편차도 n개가 생겨요. 만약에 별량이 100개야 그러면 편차를 100개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절대값을 쓰겠다는 건 편차를 모두 다 구해야 한다는 특징이 되는 거고, 나 이게 제곱을 쓰겠다라고 하면 굳이 편차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강력한 장점이 생겨난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질문한다면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거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모든 분산은 바로 2번의 과정을 통해서 풀 거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분산은 2번의 과정을 통해서 풀 거다. 자, 3번. 그러면 앞에 있는 평균처럼 나도 ax 더하기 b에 관한 그쵸? 분산 가져와 이게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건 뭐죠? 하면 이것은 바로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구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구하는 값.
ax 더하기 b에 관한 분산 가져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바꿀 거예요. 어떻게? 기존에 우리는 갖고 있는 게 뭐야 하면 vx. 이게 뭐지? 라고 하면 바로 조건문. 바로 x의 분포도예요. x의 분포도를 줄 거야. 상대방은 x에 관한 분포도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것에서 x에 관한 분산을 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값을 구한 거에다가 a제곱 해주면 되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문의 확률 변수를 싹 다 바꿀 거 없이 넌 너대로 분산 구해. 거기다 a제곱 곱해주면 얘랑 같은 값이 나와 라고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질문은 이게 정말 될까? 이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그것도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본다면 선생님 V에 AX 더하기 B가 뭐죠? 라고 하면 AX 더하기 B에 관한 분산값 가져와. 자,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자, 이제 확률 변수가 누구야? 그러면 AXI 플러스 B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맞아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마이너스 m에 제곱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 왜? 자, 앞에 볼까요? 선생님이 여기 설명했다시피 요게 바로 별량이에요. 얘가 별량. 그러면 이 별량에 맞는 평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xi의 평균이 m인 거야. 이건 xi가 아니잖아. 이 m은 x에 관한 평균이지 ax 더하기 b에 대한 평균은 아니잖아. 그쵸? ax 더하기 b의 평균은 누구냐? 바로 이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설명은 뭐냐면 ax 더하기 b의 평균은 바로 am 더하기 b가 맞지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살짝 따라온다면 여기 있는 내용은 뭐가 돼야 돼 하면 이거에 맞는 평균 갖고 와. 그러니까 am 더하기 b를 써줘라. 이 뜻이 되겠죠. 그것을 뺀 상태에서의 제곱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바로 편차에서 bb를 빼버리면 지워지겠죠. 그러면 정리해 준 것은 n분의 1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AXI에서 AM을 뺀 것에 대한 제곱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통인수가 누구죠? A죠. 그 A를 밖으로 내보내 주세요. 근데 제곱해 주니까 A제곱 곱하기 n분의 1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xi-m의 제곱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뭐죠? 바로 x에 관한 분산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거기다가 무엇을? 바로 a제곱을 곱해주면 된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제곱은 편차에서 나가면서 제곱된 건 알겠는데 b가 어디 갔어? b 어디 있어? 했는데 바로 편차에서 b라는 값은 지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 과정의 핵심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이제 분산 구하는 핵심 코드는 다 배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바로 연결해서 세 번째, 표준 편차가 뭐냐라고 설명하는 과정인데, 표준 편차는 바로 시그마 x라고 일컬어져요. 시그마 x가 뭐지? 하면은 우리가 한글로 하면 시그마라고 설명해줘요. 근데 시그마를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는 요게 있고 요게 있는 거야. 둘 다 이름은 시그마예요. 동명이인인 거지. 얘는 시그마라고 하면 이것은 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될 거고요. 시그마하고 요 기호를 표현한다면 이거는 표준 편차를 설명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시그마라고 이름을 정해도 결국 사용법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이 표준 편차를 배우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아무짝에 별로 쓸모 없어요. 다만 분산을 조금만 보완해 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분산의 유일한 단점이 뭘까? 바로 제곱을 해죠. 제곱한 다음에 합을 해요. 다 끝나면 n으로 나눠줘요. 하지만 제곱을 해버리니까 값이 어떠냐면 뻥튀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야, 값이 너무너무 거대하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하지 말고 제곱의 전 단계 돌려주면 안 돼? 제곱 이전으로 돌려주면 안 돼? 제곱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루트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루트 분산이다 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야. 그러면 제곱 이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냐? 라고 하면 그렇진 않죠. 왜냐면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게 아니고요. 제곱의 합을 한 후 또 n으로 나눠주고 루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혼자 있기보다는 항상 둘, A라는 모임과 B라는 모임,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할 때 똑같은 비율로 축소해 주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거대해지는 걸 조그맣게. 예를 들어서 분산이 만이면 100으로, 100이면 10으로, 이런 식으로 근사적으로 똑같이 줄여보자. 이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표준 편차는 큰 의미는 없어요. 아, 이게 시그마 x를 준다면 이거 루트 분산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누구? 평균하고 분산만 알아요. 평균하고 분산. 그때 얘를 주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분산의 값을 감출 때 쓰는 게 바로 이 용어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용어, 분산이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표준 편차의 제곱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결국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분산 구해봐라. 이게 되는 거고요.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뭐다? 표준 편차야. 이 생각만 갖고 계시면 돼요. 다른 연산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도 시그마 AX 더하기 B를 구해달라면 어떡하죠? 정답이에요. 어떡하라고요? 루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는 바로 요거 AX 더하기 B에 대한 분산을 구해주세요. 이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것은 A제곱 곱하기 VX잖아. 거기다 루트 씌우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나가는 순간 절대값 씌워지겠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 A가 될 거고 VX는 루트 씌워주는 순간에 바로 시그마 X가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전체 과정을 알 필요 없이요. 딱 사실은 중요한 게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결국 루트 분산이구나.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건 결국 그 전에 분산을 구해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메시지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표준 편차를 준다는 것 곧 분산의 값을 알려준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한번 스케치를 하나 보여주고 들어갈게요. 마지막 과정은 이 통계에 대한 스케치가 될 텐데 첫 번째 뭘 배울 거냐면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항 분포를 배우게 돼요. 세 번째는 정규 분포를 배우게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추정 검증을 배우게 돼요. 선생님 수업을 지금 따라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까지 내용만 들어도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선생님 단언컨대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요 세 개 배웠잖아. 이게 통계의 80%예요. 뭐라고? 통계의 80%.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이 칠판의 내용만 이해했으면 너 통계 거의 이제 80% 끝난 거예요. 거기다 이제 약간의 양념만 쳐주면 끝나는 거죠. 근데 공부를 다 하고 나면 헷갈립니다. 내가 지금 뭘 배웠지? 어떤 과정이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가지하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걸 질문해 줘요.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것은 뭐야? 라고 하면은 목표는 여기는 평균과 분산값 구하기가 되는 거야. 내 목표는 평균하고 분산 구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표는 조건문하고 그 다음에 구하는 값을 봤을 때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평균하고 분산값까지와 이 설명이 붙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이 목표는 바로 평균과 분산의 활용이다. 여기 설명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내가 평균 분산을 뭘 구하냐? 줄게. 어디서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네들은 바로 배경에서 등장한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정규분포하고 추정검증은 평균 분산을 주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평균 분산을 주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묻겠다고. 이산환경분포하고 이항분포, 연속항분포는 평균하고 분산의 또는 표준편차의 값을 가져와.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가 다 끝났을 때 헷갈리네 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하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공부가 다 되신 분들이면 지금 벌써 이 말이 가슴에 쿵 하고 크게 와닿을 것이고,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한 학생들이면요, 바로 이게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딱 기준점을 잡아놓고 다음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준다면, 이 중에서 유일하게 평균 분산을 못 구하는 게 누구야? 라고 한다면 얘는 평균 분산을 구하는 과정은 아니에요. 당시만 얘 목표는 이산환경분포와의 비교라는 과정의 목적을 띈다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평균 분산 표면차는 이산환경분포와 이항분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바로 다음 강의에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여기까지 끊도록 하겠습니다.